자,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만나보게 될 단어는요,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자, 여러분, 연산,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연산 뭐죠? 그쵸.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하는 게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항식의 연산도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원에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곱셈, 그리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과 연관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는요, 마지막 연산인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개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소단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우리 덧셈과 뺄셈 들어가기 전에 용어 간단히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볼 용어는 총 8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단항식이고요. 두 번째는 다항식입니다. 세 번째는 항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는 일단 단과 다의 차이겠죠. 단이라는 건 단 한 개 이런 뜻이니까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고요. 다항식이라는 건 많을 다, 항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포스트잇 있죠. 첫 번째 보이는 파란색 포스트잇이 단항식의 예제입니다. 단항식.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분홍색 포스트잇이요. 다항식의 예제입니다. 보는 것처럼 x제곱 3x5라는 세 개의 항이 보이죠. 계속 선생님이 항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 묶음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는 다항식에는 항이 총 3개가 있는 거고요. 자, 왼쪽에 있는 단항식에는 항이 총 1개가 있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개념 또 볼게요. 4번 개념 보면요. 항의 차수라는 게 나오네요. 항의 차수.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라는 게 나옵니다. 차수라는 건 결국 뭐냐면 특정한 문자가 몇 개가 곱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는 건데, 자, 항에서 볼게요. 첫 번째 단항식에서 보면은 3x제곱은요, x라는 문자가 몇 개가 곱해진 거죠? 2개 곱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써있는 2가 되겠고요. 다항식에서도 볼게요. 자, 차수가 첫 번째 항 x제곱에서는요, 차수가 2차식이니까요. 2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3x라는 항에서는요, 차수는 하나, 1차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상수항은 문자가 없으니까 차수가 0차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념은요, 개수입니다.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정의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단항식 예제에서요, 3x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문자 x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문자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개수는 3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에서 자, 문자 x에 대한 개수를 말하시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개수는 1. 두 번째에서는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숫자 3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x란 문자가 없는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게 바로 7번째 개념입니다. 상수항입니다.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장 뒤에 있는 숫자 5는 x에 대한 식에서 x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념은요, 동류항입니다. 동류항은요,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른대요. 동류항. 자, 그러면 이 단항식과 이 다항식 두 개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동류항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면 특정한 문자에 대해 차수가 똑같은 걸 찾아주는 거예요. 특정한 문자, 지금 문자는 x밖에 없죠. x에 대해서 차수가 똑같은 친구는 어디 있나요? 그쵸. x에 대해 차수가 똑같은 친구, x제곱, 3x제곱. 자, 여기도 x제곱, 1x제곱 있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동류항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괄호가 있는 경우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이 있을 때요, 이 A랑 B가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B는 어떻게 하냐? 일단 A랑 B를 써주시고요. 덧셈 기호로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동류항 X제곱은요, 3x제곱과 1x제곱이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1의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5x. 뒤에는 x만 갖고 있는 항이 없기 때문에 동류항이 없어서 혼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수항이에요.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상수항끼리도 모아서 써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그게 덧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죠. a-2b를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a 일단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2배의 b를 써주신 다음에 일단 괄호를 쭉 풀어서 전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만나게 해줄 텐데요. 3x제곱이랑 만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x제곱이죠.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요. 마이너스 5x랑 뒤쪽에는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x만 써주시고 상수항은요. 3이랑 4가 있기 때문에 더해서 써주시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성질 또 다른 것들 볼게요. 자, 우리 세 다항식 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더하는 거 뭐 순서 바꾼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없잖아요.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똑같으니까 순서 상관없이 편의한 쪽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결합 법칙이라는 거 뭐예요? 덧셈에서는 결합 법칙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하나 a를 b 더하기 c에다 더하나 어차피 똑같죠? 예제를 볼게요. a 더하기 b 아까 이거 계산했던 거예요. a가 이 친구고 b가 이 친구인데 a랑 b를 더했대요. a랑 b를 더해서 동류항을 했더니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이 나왔는데 내가 혹시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똑같은지 보려고 b 더하기 a를 해봤대요. 그래서 b를 먼저 써주고 a를 써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덧셈에서는 성립한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요. 다항식의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게 같을 수 있을까요? 항상?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5 빼기 3과 3 빼기 5의 결과가 똑같은지 생각해 보면 돼요. 같나요? 5 빼기 3은 2고요. 3 빼기 5는 마이너스예요. 결과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뺄셈일 때는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뭐예요? 주어진 식을 y에 대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정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였어요? 자, 일단 어떤 문자에 대해서? y라는 문자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가장 좋냐면요. 일단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y가 가장 많이 곱해지는 항을 찾아요. y가 제일 많이 곱해진 친구 누구예요? 그쵸, 이 친구. y가 2개가 곱해져 있는 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y제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내림차순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써줘야 될 기본적인 순서는 y제곱이 있는 항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y가 하나만 있는 항을 찾으시고요. y가 없는 항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y가 2개 있는 친구는 누가 있나요? 그쵸, 여기. y 2개 있는 친구는 앞에 개수가 3x제곱이에요. y 하나 있는 친구는 어디 있나요? y 하나 있는 친구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그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얘는 x 세제곱. 그다음에 y 하나 있는 친구 2도 있었으니까 2도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다음에 y가 없는 친구들 남은 친구도 누구 있나요? 그쵸? 이제 여기 2개 있는 친구들은 y를 안 갖고 있으니까 뒤에 상수항 처리를 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자, 이제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y에 대한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오름차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선생님 힌트만 줄게요.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 한번 해보는 거도록 할게요. 자, 오름차순이면요. 차수가 점점 올라가야 돼요. y가 없는 항부터 시작해서 y가 1개 있는 거, y가 2개 있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y가 없는 친구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y가 하나만 있는 친구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y가 2개 있는 친구들을 써주신 다음에 혹시 괄호 안이 계산이 되면 계산을 더 해주시고 계산이 안 되면 그 상태로 두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3번은 친구들이 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필수예제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A는 B는 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다음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2A 빼기 B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2배를 하고 A를 가져오래요. A는 X제곱 빼기 XY 더하기 2Y제곱
다음에 빼기 b를 하래요. 빼기 2x제곱 더하기 3xy 빼기 y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뭐가 복잡하냐면 일단 x랑 y가 문자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괄호를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자, 2x제곱 빼기 2xy 더하기 4y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다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할게요. 자, 동류항 찾읍시다. 자, 첫 번째 동류항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x가 두 개 있는 친구들 있겠죠. 그래서 x 두 개 있는 친구들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을 같이 모아서 계산해 줍시다. 자, x 두 개 있는 친구들은 누가 있었어요?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은요. 누가 있어요? xy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xy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개수를 가져올 건데 마이너스 2xy와 마이너스 3xy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3xy. 자, 그 다음은요. y가 두 개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자, 여기도 있네요. 자, 서로 묶어서 써줄게요. y 두 개 있는 친구들은 4y 제곱과 플러스 1y 제곱이 있습니다. 자, 더 계산할 수 있으면 더 계산해줘야 돼요. 2랑 2는 계산하니까 0으로 없어지고요. 그럼 써줄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요. 마이너스 5xy가 되겠고요. 그 다음요. 여기 계산해주면 4 더하기 1이니까 5y 제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5xy 플러스 5y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옆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a 마이너스 괄호 열고 2b 마이너스 c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분배 법칙을 해서 우리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이 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엔 a를 써주고요. 자, a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2배에 b를 써달래요. 2x제곱 더하기 3xy 마이너스 y제곱 다음은 플러스 c를 써달래요. 플러스는 3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전개를 다 해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 그다음에 다시 분배 법칙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x제곱 여기 분배 법칙 해주시면 마이너스 6xy 그다음에 또 분배 법칙 해주시면 플러스 2y제곱 그다음에 더하기는 그냥 풀어주면 되죠. 3x제곱 y제곱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처음에 x제곱인 친구, 이 친구 있죠? 또 이 친구 있어요? 이 친구 있어요. 자, 그러면 x제곱 있는 친구들 묶어서 써주면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4고요. 세 번째는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자, xy 있는 친구들 찾아볼까요? xy 여기 있고, xy 여기 있고, 뒤엔 없네요. 자, 그러면은 xy 있는 친구들 개수를 써주면 xy 있는 친구는 처음에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거는 y제곱에 있는 친구. 자, 여기 2y제곱 있고요. 2y제곱 여기 또 있고요. 여기 y제곱 하나 더 있어요. 총 3개 향해서 y제곱을 가지고 내려오면 처음에는 플러스 2, 또 플러스 2. 그 다음은요. 플러스 1.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여기는 쭉 없어지네요.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여기 두 번째는 마이너스 7xy입니다. 그 다음은요. 5y제곱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그냥 친구들 4측 연산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뭐만 기억하면 된다?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나왔네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이번에는 A, B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뭘 줬냐면 A 더하기 2B 값을 주고요. A 빼기 B 값을 주고 나서 A랑 B를 더하래요. 일단 여기서 A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B가 뭔지를 알아야 두 개를 더해주겠죠. 그럼 첫 번째 A랑 B가 뭔지를 우리 찾고 그 다음에는 찾은 친구들을 더해주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해서 우리 A랑 B를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A 더하기 2B가 4x제곱 7xy 빼기 3이라고 했고요. A 빼기 B가 x제곱 빼기 2xy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A항이 소거되면서 B만 남겠죠. 2B.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 친구랑 만나서 플러스 B가 되니까 총 3B가 되겠죠. 3B는 이렇게 되겠죠. 3B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돼요. 4x제곱에서 x제곱을 빼니까 3x제곱 7xy에서 마이너스 6x를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겠죠. 그래서 플러스 9xy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만나니까 여기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9입니다. 3b 값을 구했어요. 그럼 우리 b 값은 어떻게 구해요? 3으로 다 나누면 되겠네요. 3으로 나누면 x제곱 3xy 더하기 3입니다. b 찾았어요. b 찾았어요. b는 x제곱 3xy 더하기 3이었대요. 그럼 a 찾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아무 식에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식을 사용합시다. 우리 a 마이너스 b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b 자리에다가 우리가 구해진 친구들 넣어줄게. a 마이너스 우리가 구해준 이 b라는 친구가 결과가 뭐가 나왔었대요? x제곱 빼기 2xy 빼기 12가 나왔대요. 자 그럼 이거 우리 분배 법칙 먼저 해주면 자 분배를 다 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쪽으로 이항해 줄게요. 이 나머지 친구들 우리 a만 좌측에 남기기 위해서 a는 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항해 주면 마이너스 x제곱이 넘어오면 플러스 x제곱 되죠. 그래서 x제곱 이 친구 넘어오면 플러스 3xy 이 친구도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될 거고 원래 있던 친구들 그대로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자, 동류항 찾아볼게요. x제곱이랑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3xy랑 마이너스 2xy니까 계산하면 xy 하나만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0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와, 친구들 a도 찾았어요. a는 2x제곱 더하기 xy 빼기 9래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답이 아니라 답은 뭐예요? a랑 b를 더한 걸 계산하십시오. 라고 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봐야겠죠? a 더하기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a는 우리가 구했고요. 우리 b는요. 우리 아까 구했던 이 친구를 써주도록 할게요. x제곱 3xy 더하기 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a 더하기 b는 더하면 3x제곱 더하면 4xy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계산하는 거 특별히 어려운 점 없고요. 차근차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잘 적용해서 숫자 계산 조심해 주시고 동류항끼리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